안녕하세요. 썰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이철님의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입니다.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라. 저희가 알고 있는 어린 왕자는 순수한 영혼의 별나라를 여행하는 어린 왕자인데요. 청소부가 되었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이 책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행복과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삶의 근원은 결국은 사랑이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고 더욱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은 타인의 사랑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마음을 묻다. 마음에도 온전히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을 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뉴욕 어느 식당에서 냅킨에 장난삼아 처음 그린 어린 왕자. 그 그림을 보고 그게 뭐냐고 동행자가 물었을 때 생택지 베리는 이렇게 답했다. 별거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한 어린 녀석이지요. 지금 여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너무도 많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린 왕자를 소환하였다. 그와 함께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날 동행을 찾고 있다. 박이철 작가님은 전국의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를 기획해서 100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토대로 뮤지컬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 서문에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무단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질문과 대답을 통해 깨달은 삶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책의 저작권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린 왕자라는 존재를 빌어 독자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왕자, 마음을 묻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라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 왕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왕자를 늘 피해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전쟁에 나갔다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병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왕자는 병사의 허리띠에 새겨진 문양이 뭔지 궁금해서 그 병사에게 묻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묻기도 전에 병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꼬마야, 내가 누구니? 내가 여기 뭘 하러 왔지? 어린 왕자가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꼬마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너무나 평범한 그 질문을 듣고도 어떤 답도 선뜻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거울을 향해 혼잣말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 온 거지? 나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지? 어린 왕자는 시장에 나가 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상점 주인은 어린 왕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왕자님, 이 세상에서 왕자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내 말은 내가 왕자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냐는 거지. 상점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왕자님이 아니라면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겠죠? 그런 질문이라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상점 주인의 말에 따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왔지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왔냐는 걸 묻는 거야. 글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럼 선생도 나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는 매 한 가지군. 의사 선생님은 조금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어린 왕자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물어볼 텐데 말이야. 의사 선생님은 어린 왕자가 하는 질문이 그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글쎄요. 왕자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을 찾아가서 여쭤보면 어떨까요? 어린 왕자는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 들었어.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왔지. 선생님은 어린 왕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요. 왜 다 잊어버리는 거지? 선생님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만 할 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왕자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뭔가 찾아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왔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나가던 목수를 만났습니다. 목수,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는가? 목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목수를 하려고 왔지요. 어린 왕자는 장사꾼을 만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장사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장사를 하려고 왔지요. 어린 왕자는
어부를 만나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부는 네, 저는 고기를 잡으려고 왔죠.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농부에게도 물었고 스토승에게도 물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다 달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길이 없어. 다 다른 곳에서 온 걸까? 선생님은 한참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묻는다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목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삶의 목적은 뭔가? 삶의 진정한 목적. 목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왕자님께서 물으시니 대답하자면 아마도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은 목수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서 번 돈으로 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군. 그렇지요. 그런 것 같네요. 어린 왕자는 장사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삶의 목적은 뭔가? 삶의 진정한 목적. 장사꾼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좋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이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번 돈으로 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럼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부와 농부, 그리고 수도승을 차례로 찾아갔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 답하는 것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어린 왕자는 선생님께 뛰어와 말했습니다. 선생, 정말 신기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했어. 선생님은 인자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는 다시 그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물었습니다. 목수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날 보고 웃었을 때이지요.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제 손자가 걸음마할 때죠. 어부가 말했습니다.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죠. 농부가 말했습니다. 먼 길을 떠났던 자식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죠.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편지를 받을 때이죠. 어린 왕자는 선생님께 와서 그들에게서 들은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답이 다 다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뭔가 같아. 그래요?
같은 게 뭘까요? 선생님의 물음에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사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선생님은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사랑할 때 사람들은 행복해하는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군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왕자가 다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 사랑은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언제 더 행복할까? 선생님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을 받을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가 의구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선생은 자식이 있나?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5이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선생은 부모님도 있겠지? 그럼요. 그럼 부모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을 때가 행복했을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때가 더 행복했을까?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참 이상하네요. 어린 왕자는 선생님께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와야겠어. 며칠이 지난 후에야 선생님 앞에 온 어린 왕자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 다들 반반이었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는 사람. 그런데 내가 선생에게 했던 것처럼 질문을 바꾸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바꾸는 거야. 신기하게도 말이지. 다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이 어떨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도 모르고 있었어. 선생님이 말을 받았습니다. 네, 왕자님. 저도 왕자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왕자님, 왜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걸까요? 사랑을 받을 때는 없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사랑을 줄 때는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을 더 행복해 한다고 느끼다니 그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한 걸까요?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은데 선생이 나에게 물어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해. 나는 어려서부터 팬케이크를 정말 좋아했지. 한 번은 한밤중에 팬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그런데 시중드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거야. 나는 팬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갔지. 어머니는 막 잠에 드시려던 참이었는데 내 말을 들으시고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안아주셨어. 그리고는 손수 부엌으로 가셨지. 물론 나를 안고 말이야. 그리고는 나에게 손수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 나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 먹은 팬케이크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거야.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
그것과 사랑을 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린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선생,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생겨나야 해.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지. 페인케이크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 사랑이 만들어낸 거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자기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군요.